이상으로 1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부 순서 곧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만 작가님 앞으로 나오시죠. 자, 소개는 아까 사회자께서 해주셨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매우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천천히 정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주 요약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 1면을 보시면 1장기 말소 의거와 현진건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제목이 이렇게 붙은 것은 1장기 말소 의거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거와 현진건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걸 중점적으로 글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박스에 검은 바탕에 본문이 나오는 것은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나오는 현진건 꼭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설가인 현진건을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고 독립유공자인 현진건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밑에 좀 가면 현진건의 작품 중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은 백제 부흥운동을 소재로 한 흑지상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백제 부흥운동을 현진건 선생이 일제에 대한 독립운동으로 보고 소재로 삼아서 장편소설을 썼다, 그 얘기죠. 그런데 총독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흑지상지는 연재가 되다가 중단이 됩니다. 아무튼 현진건 선생은 독립운동에 기한 공으로 독립유공자로 인정이 되어서 2005년에 대통령 표창을 주서받기도 했죠. 주서라는 건 이제 돌아간 뒤에 받았다 이 말이죠. 이쪽에 요약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제리에 있습니다. 뭐냐? 지금 국가보훈처라거나 정부기관이나 언론 같은 데도 보면 흔히 1장기 말소 사건이라고 해요. 근데 사건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가치 중립적인 용어잖아요. 잘 아시는, 예를 들면 4.19, 아무도 4.19 사건이라고 하지 않죠. 2.28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대구 11 사건이라거나 제주 4.3 사건이라거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는 일들에 대해서 들어 사건이라는 일종의 애매한 용어를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1장기 말소 사건도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될 수가 없죠. 일제가 본다면 요거는 사건이고 우리가 독립운동사적 인식으로 본다면 사건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대략 비사회학적인 용어를 말하자면 의거죠. 의거. 운동이라고 하기는 독립운동 자체가 운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의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1장기 말소 의거로 불러야 한다. 지금 정부기관과 언론과 일반 글들이 다 1장기 말소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의거라고 불러야 한다. 1장기 말소 의거라고 불러야 한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앞을 봐주세요. 1장기 말소 사건이 아니라 1장기 말소 의거다. 앞으로 이렇게 글을 쓰시고 어디에서 강연을 하시거나 할 때 말로 표현할 때에도 1장기 말소 의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흔히 1장기 말소 의거가 8월 25일에 일어난 것만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기억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을 1939년 8월 9일에 손기정 선수가 하잖아요. 그리고 3위는 또 역시 우리나라 선수인 남성용 선수가 해요. 그 당시 세계 올림픽 기록이었죠. 대단한 거죠. 한나라 선수가 1등과 3등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송기정 선수는 우리나라 사람 중 유일하게 히틀러와 악수를 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라톤은 올림픽에 꽂히지 않습니까? 마라톤이 끝나고 폐막을 하잖아요. 그래서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 남성용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하고 시상대에 올라갔는데 그게 8월 9일입니다. 이 두 선수는 나라를 빼앗긴 사람으로서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상을 받는다는 데한 치욕과 분노 때문에 송기정 선수는 특히 이제 월계수를 줬잖아요. 우승자니까. 그래서 그걸로 일장기를 가리고 사진을 찍습니다. 찍히는 거죠. 남성용 선수는 나중에 회고하기를 송기정이 매우 부러웠다. 왜? 우승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일장기를 가릴 수 있는 월계수가 있었어. 나는 3등을 했기 때문에 월계수를 안 줘가지고 가리질 못했다. 그 점에서 송기정이 너무나 부러웠다. 이렇게 회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8월 9일날 우승과 3등을 해서 사진이 이제 국내로 들어옵니다.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등 언론에 들어왔을 때 8월 13일에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지워버리고 보도를 합니다. 그날 조선중앙일보는 남성용 선수의 옷에서도 일장기를 지워버리고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중앙일보는 1등과 2등과 3등이 다 나오는 사진을 실었기 때문에 2등인 영국 선수는 건드릴 수가 없고 1, 3등을 한 우리나라 선수의 옷에 있는 일장기를 지운 거고, 동아일보는 우승을 한 송기정 선수 사진을 실었기 때문에 송기정 선수 옷에서만 일장기를 지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8월 13일에 그렇게 해서 신문을 배포를 했는데 일본 총독부가 그걸 못 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일단 다시 8월 25일이 돼서 동아일보가 또 송기정 선수의 옷에서 일장기를 지우고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선군에서, 그때 조선군이란 거는 조선을 통치하고 제압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이죠. 조선에 와 있는 일본군 본부에서 그걸 확인해 가지고 총독부에 알려서 저것들을 잡아 가지고 고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그 다음 날부터 현진걸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요약을 하면 일장기 말소 의거가 8월 25일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13일과 25일에 걸쳐서 두 번 일어났으며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 두 신문이 그 의거를 일으켰다. 다시 자료를 잠시 볼까요? 자, 여기 앞을 보세요. 그러니까 8월 25일에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일장기 말소 의거는 8월 25일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라 8월 13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다. 그리고 동아일보만 25일 일어났다고 알고 있지만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 두 신문이 8월 13일에 의결을 일으켰고 동아일보는 또 단독으로 8월 25일에 의결을 일으켰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일장기 말소 의거로 몇 명의 지사들이 구속되었느냐 인데 이건 좀 답답한 얘기예요.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문록의 현진건 항목에 보면 5명이 구속된 걸로 되어 있고, 같은 공문록인데 신낙균 공문록에 보면 10명이 구속된 걸로 되어 있고, 한국과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보면 8명이 구속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부기관이고 학술 연구기관인데 각각 구속자 숫자가 다르다. 이거는 독립운동가,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기관 내지 사람 국민들이 얼마나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상징이라고 제가 감히 해석하고 싶어요. 똑같은 게 또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은 구속기간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두산백과 역시 아까 말씀드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가보훈처공문록, 친일문제연구소 과거명칭이라면은 일제침략사, 네이버의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이런 권위 있는 책 내지 매체에 후속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이걸 일반 국민이 만약에 읽고 나면 자기가 읽은 것만 보고 그렇다고 할 건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잘못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일반 대중이 접근하고 또 답사해보는 그 역사 탐방의 현장에 있는 문제점, 그걸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장기 말소 의거와 현진건이라고 오늘 제가 제목을 붙였지 않습니까? 현진건의 생애에서 대표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는 우리나라 현대문학의 초창기 매우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선구자다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현진건 선생의 생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독립운동가라는 점이죠. 그러면 현진건 선생의 생가터라거나 옛날 집터라거나 또 기념을 하는 어떤 상징물이라거나 이런 곳에 갔을 때 현진건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소설가, 하나는 독립운동가. 그렇게 해야 현진건 선생의 정체성을 분명히 답사자들한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서울 보암동의 청와대 옆입니다. 보암동 왼쪽, 청와대 왼쪽으로 이렇게 가파른 산속으로 들어가면 보암동이라고 하는 깊은 산속의 아주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골짜기 동네가 있는데, 현진건 선생이 일제히 탄압을 받아서 흑치상기라는 소설을 연재하다가 강제로 중단되고 조선의 얼굴 창작집도 발매 금지 서적으로 되고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암동에서 닭을 키우면서 살게 돼요, 말년에. 그래서 그 보암동에 현진건 선생이 살았던 집터가 있는데, 그 집터 앞에 가면 현진건 옛날 집터라고 하는 표지석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표지석에 보면 소설가였다는 얘기만 있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현진건 선생이 태어난 곳은 대구잖아요. 그래서 대구 두류공원에 가면 현진건 문학비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고향의 아주 일부분을, 단편 고향의 아주 일부분을 거기 새겨 놓았는데, 뒷면에는 현진건 선생의 양력을 소개한 안내문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안내문에도 보면은 현진건은 소설가라는 말만 나오고 독립운동했던 얘기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진건 선생에 대한 안내문이 또 어디 가면 있느냐? 대구 수성못에 가면 있어요. 상화동산에 가면 이상화의 친구 현진건이라고 해서 안내판 하나 있는데, 거기에도 현진건 선생이 독립운동가였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다면 현진건 선생에 대한 소개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니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너무 지나친 비판은 아니겠죠?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을 봐주십시오. 일장기 말소 의거를 모든 국민들,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현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에게 현진건에 대한 연구서 두꺼운 걸 읽어라 이런 것은 좀 무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집터라거나 생가터라거나 또 문학비라거나 이런 곳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 갔을 때 현진건 소설가가 독립유공자라는 말을 해줘야 일반 국민이 알게 돼요. 책 읽고, 두꺼운 책을 읽고 알아라는 건 좀 지나친 무리죠. 그래서 가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암동 살던 집터에 가면 아무 언급이 없고, 대구 두류공원에 문학비에도 가면 독립운동 했다는 얘기가 없고, 수성못에 있는 현진건 안내판에도 가보면 독립운동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유일하게 한 군데만 쓰여 있는데 그게 어디냐?
생가터로 알려지고 집터는 정확히 파악 안 되는 대구 중구 계산동에 이 일대에 현진건이 청소년기에 살았다 하는 안내판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일장기 말소 의거에 관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군데 중에 3군데는 안 되어 있고 1군데는 되어 있으니까 소홀하지 않습니까? 현진건은 우리나라 단편소설의 아버지다 라고 평가받는 문학 초기의 대가인데 문학관이 없는 것도 물론이라니와 아주 작은 표지판 안내판도 사실대로 현진건의 정체성을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반성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이 아시는 것처럼 일장기 말소 의거가 일어나고 1936년에 일어나고 85주년이 되는 날이죠. 그런데 현진건 선생은 그 주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현대문학 초창기의 위대한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일장기 말소 의거와 현진건 선생을 묶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됐고 제가 별로 잘 알지 못하지만 감히 주제 발표를 맡아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은 이것으로 마치고 곧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장기 말소 의거 85년 기념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마치겠습니다.